안녕하세요, 도구링입니다. 오늘은 뭔가 제 차가 좀 낯익지 않은 차죠. 좀 약간 새로운 낯선 차인데, 오늘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차는 2.5 가솔린 그랜저입니다. 갑자기 웬 뜬금없는 그랜저냐 하실 수 있는데, 굉장히 안타까운 소식이지만 제 차가 사고가 났습니다. 520i가 벌써 지금 차 온 지 2달 만에 사고가 났습니다. 주차장에서 물피도주를 당했고, 지금 범인은 잡아서 지금 차는 서비스 센터에 맡겼습니다. 이게 뭐 BMW 대차를 받지 그랬냐 뭐 그렇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는데, 제가 이제 맡긴 서비스 센터에 그 대차할 수 있는 차량들이 BMW 차량으로는 준비가 된 게 없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생각을 해봤던 이제 그랜저가 남아있어서 그 그랜저로 받았고, 이게 뭐 렌트카다 보니까 거의 옵션은 깡통 수준인 것 같아요. 제가 지금 렌트를 받고 한 지금 3일, 4일 정도 탔거든요. 그 정도 타면서 실제로 이제 느꼈던 그 뭐 장단점이나 520i랑 비교했을 때 어떤 게 다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리뷰해보려고 이제 시승기 준비해 봤습니다. 시작해볼까요? 고고! 네, 첫 번째 장점으로 이야기 드릴 거는 통풍 시트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. 뭐니 해도 국산차는 통풍 시트가 되게 좋다고 정평이 나 있잖아요. 그래서 실제로 이제 통풍 시트는 처음 사용을 해봤습니다. BMW 520i 같은 경우에는 뭐 원래 옵션에 달려있지 않기도 하고, 제가 원래 전에 타던 소나타도 통풍 시트라는 옵션이 없었기 때문에 제 생애 처음으로 사용해보는 통풍 시트인데, 좀 아쉬운 점도 물론 있어요. 근데 좋은 점이 좀 크기 때문에 첫 번째 장점으로 뽑아봤습니다. 근데 이게 오래 틀어놓으면 진짜 엉덩이가 시릴 정도로 차가워지더라고요. 그래서 이거 진짜 좀 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할 정도로 좋은 옵션인 것 같아요. 수입차에 달려있는 그런 통풍 시트들이 국산보다 다 못하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시던데, 사실 국산차도 저도 이제 은근히 소음이 좀 나더라고요. 근데 이거보다 시끄럽고 시원함도 좀 덜하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. 근데 그러면 사실 수입차 통풍 시트는 얼마나 안 좋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아무튼 통풍 시트가 굉장히 좋다라는 게 첫 번째 장점으로 제가 느꼈고 이야기해드리고 싶습니다. 네, 그리고 두 번째 장점은요, 역시 그래도 현대의 기안급이라 그런지 정숙하다입니다. BMW를 타다가 이걸 탔을 때 솔직히 BMW만큼의 그런 정숙성은 아니거든요. 근데 차가 정차되어 있을 때나 저속으로 주행을 할 때는 확실히 차가 좀 조용은 하더라고요. 이게 2.5지만 엔진 호음이 차량 안으로 많이 들어오지도 않고 해서 조용하다라는 장점을 두 번째 장점이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네요. 이 차도 제가 얼마 전에 시동을 걸었다가 시동을 다시 걸었던 기억이 있을 정도로 차가 정차했을 때는 굉장히 조용하더라고요. 그래서 두 번째 장점으로 뽑았습니다. 세 번째 장점으로는 이 차량의 이제 뒷좌석이 굉장히 넓다인데요. 보시면은 여기 시트 앞쪽에 이제 다리를 뻗는 이 자리가 굉장히 광활합니다. 당연히 비교해볼 모델이 제가 지금 타고 있는 520i 밖에 없기 때문에 520i랑 비교를 했을 때 제가 실제로 타봤을 때도 이 주먹이 하나 이상 남을 정도로 굉장히 넓었습니다. 뒷좌석이 이제 넓다라는 거는 나중에 이제 뭐 아기를 키우신다든지 할 때 카시트를 직접 장착하시기 편할 정도의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패밀리카로서의 그런 용도로도 충분히 소화가 가능하다 라는 점을 들 수 있겠네요. 그래서 이제 뭐 BMW는 그런 게 조금 불편하다라는 좀 후기들이 많아서 뭐 시리즈랑 비교를 했을 때 그랜저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좋다라는 장점으로 뽑아봤습니다. 사실 장점은 타보면서 느낀 게 요 세 가지 정도밖에 없었고, BMW랑 비교를 하다 보니까 좀 더 제가 단점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서 좀 아쉽기도 하지만 단점을 이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단점으로는 주행 질감이 굉장히 별로입니다. 이게 되게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는데요. 첫 번째로 일단 이 핸들이 너무 가볍고 이게 그립감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. 이게 BMW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핸들 자체가 되게 도톰해가지고 그립감이 굉장히 좋아서 운전하기 되게 좋거든요. 근데 이거는 일단 핸들 그립도 되게 이게 얇아서
잡는 것도 좀 이질감이 들고 핸들이 너무 가벼워요. 이게 무슨 그래도 기안급이고 어느 정도 공차 중량도 뭐 1600km 정도 나갈 정도로 큰 차긴 한데 아반떼를 모는 느낌의 그런 핸들링이라서 좀 고속이나 노면이 고르지 못한 곳에 달려갈 때 이 진동이 굉장히 심해요. 그래서 되게 불안하게 느껴집니다. 그래서 주행질감이 그 첫 번째 안 좋았던 것 같고, 또 안 좋았던 건 브레이크인데요. 이게 브레이크를 살짝 밟았을 때는 사실 뭐 BMW랑 크게 차이는 못 느꼈거든요. 근데 좀 강하게 좀 급작스러운 브레이킹에는 굉장히 약한 것 같더라고요. 역시 이게 4P 브레이크랑 이게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뭐 2P 브레이크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 제동력이 갑자기 꽉 잡아주는 그런 맛이 없더라고요. 그래서 이게 고속으로 달릴 때 조금 갑자기 멈춰야 하는 상황에서는 굉장히 불안했어요. 차가 이제 기본 성능이 달리기를 잘하고 서는 걸 잘해야 되는데 이 서는 것도 좀 잘 안 되는 게 좀 또 주행질감에 또 악영향을 미쳤던 것 같고, 아까 제가 좀 장점이라고 이야기를 드렸던 좀 저속 주행과 저 RPM 사용할 때 그런 정숙성이 있었다고는 했지만 이제 1500rpm 이상을 사용을 할 때부터는 엔진 소음이 굉장히 올라오고, 이게 역시 BMW 그런 수입차에 비하면은 그런 소음이라든지 그런 처리는 아직까지는 좀 미흡한 것 같더라고요. 이게 엔진 소음도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이 노면의 진동도 굉장히 많이 느껴집니다. 이게 차가 통통 튄다 그래야 되나? 진짜 가볍게 느껴져요. 이 차가 약간 묵직한 느낌이었고 굉장히 통통 튀어서 이거 내가 지금 모닝을 모는 건가? 아니면 그랜저를 모는 건가? 약간 진짜 솔직히 헷갈릴 정도로 굉장히 가볍게 느껴져서 이 운전 자체가 되게 좀 불안하다 느껴질 정도로 좀 가벼워서 첫 번째 단점으로 주행 질감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. 네, 두 번째 단점으로는 연비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은데요. 지금 이거부터 일단 보실까요? 이거 보시면은 평균 연비시고요. 6.3 나오고 있습니다. 네. 렌트라서 그럴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영향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게 차가 이제 주행거리가 이것도 2만 km밖에 안 탄 그 나름 신차긴 한데도 불구하고 6.3이라는 수치는 좀 낮은 수치라 생각을 하거든요. 제가 이제 BMW 전차였던 소나타도 2000cc인데 그래도 평균 연비가 한 8km 정도 나왔거든요. 지금 BMW도 도심 주행은 8km 정도 나오거든요, 최소. 근데 이게 6km 정도밖에 안 나온다라는 거는 좀 생각보다 좀 낮게 나온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좀 놀랐고, 두 번째 단점으로 연비를 한번 꼽아봤습니다. 세 번째 단점으로는 아까 제가 장점으로 이야기를 드렸던 거랑 좀 연동된 내용이긴 한데, 세 번째 단점은 트렁크가 굉장히 좁다입니다. 그랜저의 전장이 4m 99인데 BMW 520i 같은 경우는 4m 60인가? 하여튼 중반입니다. BMW보다도 더 긴 전장인데 뒷좌석이 넓기 때문에 트렁크가 좁아진 건지 뭐 그렇다고 볼 수 있겠죠. 그래서 트렁크가 열어보시면은 되게 좁네? 라고 바로 생각이 드실 거예요. 트렁크에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차박을 위한 뭐 텐트를 실는다든지, 캠핑을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뭐 캠핑 용품을 실른다든지 그런 거에 있어서는 조금 약간 단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트렁크 공간이 좁다라는 것을 세 번째 단점으로 꼽아봤습니다. 네, 마지막으로 네 번째 단점인데요. 좀 단점이 너무 많은 것처럼 약간 부각돼서 좀 그렇긴 한데 제가 느낀 거니까. 네 번째 단점은 이 차에 좀 센서라고 해야 되나? 차량 경고음? 그런 것들이 좀 약간 단점이었습니다. 예를 들자면은 공영 주차장이나 뭐 그런 좀 마트 주차장이나 그런 주차장들을 가면은 오르막길이나 내리막길 있잖아요. 내리막길을 갈 때 앞 범퍼가 땅에 약간 닿을랑 말랑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, 그런 경사로에서 경고음이 계속 울리더라고요. 계속 현대 특유의 그 삐삐삐 거리는 음향이 있습니다. 차를 몰다가 이제 내리막길을 내려갈 때 그 소리에 깜짝 놀라게 되더라고요. 이게 당연히 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차를 운행을 했는데 그 소리가 나서 괜히 놀라게 되고, 별거 아닌 경사인데도 그 경고음이 자꾸 들리니까
뭐 조심하게 운전하게 되는 것 같아요. 이게 뭐 당연히 조심해서 나쁠 건 없지만 생각보다 많이 거슬려가지고 운전하는데 좀 더 방해가 되는 것 같아서 단점으로 꼽아봤고, 이런 내려막길은 사실 한국에 많기 때문에 이런 센서의 그런 민감도나 아니면 센서의 각도라든지 그런 게 좀 더 조정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서 네 번째 단점으로 꼽아봤습니다. 이렇게 세 가지 장점과 네 가지 단점을 꼽아봤는데 단점이 좀 더 많은 거는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긴 합니다. 근데 제가 오랫동안 운행을 하지 않은 점, 그리고 이런 내부 실내 인테리어 이런 것들은 다 배제하고 실제로 제가 운행을 하면서 주행 관련해서 좀 느꼈던 장단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고, 520i를 보신다고 하셨을 때 여러 가지 그런 옵션들이 있잖아요. 그래서 그런 옵션들 중에 그랜저가 있으신 분들에게 그래도 조금이나마 이런 일반인 시각에서 좀 가볍게 구매하시는데 도움이 되시라고 저도 사고 난 기념으로 얻은 그랜저 시승기 장단점 후기 한번 찍어보았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다음에 또 이제 차량이 돌아오면은 후기라든지 그런 좋은 영상을 다시 또 찍어서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도구링이었습니다.